냉정하게 봐야 될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횡보하는 게 좀 가장 그 확률이 높지 않나. 네이버는 저는 좀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회복은 좀 빠르겠지만 카카오는 조금 이게 완화될 때까지는 좀 불확실해서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의 지역에서 히트 게임이 나오는지 그런 걸 또 면밀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월요일 라이브 방송 끝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네, 일단 그 사이에 참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특히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좀 두들겨 맞았는데 특히 카카오 어떻습니까? 이 펀더멘탈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정부 규제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가 결정하는 게 이익하고 이제 PER이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인데 이익은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 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카카오페이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실적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이제 투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이거를 왜냐하면 플랫폼은 계속 확장해서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위가 계속 열리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정부가 일단은 야 너 더 성장하지 말라고 이제 약간 막아버린 거죠 위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플랫폼의 매력 하나가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요새 보면 중국도 막 플랫폼 그렇죠. 때리잖아요. 중국은 뭐 엄청나고. 예.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뭐 공동부유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이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카카오페이가 보험 상품을 뭐 이제 자기 앱에서 추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좀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카카오 네이버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빠졌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당분간 할인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일단 벽을 쳐놨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뭐 양사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약간 영향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플랫폼이라는 이제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그냥 계속 주가가 오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을 예전에 카카오가 뭐 예를 든 거에 한때 100배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100배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아 이거 100배는 좀 부담되고 80배만 줘야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선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수급이 엄청 몰렸었잖아요. 네네. 그러한 요인으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어쨌건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각자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때 카카오뱅크, 게임즈 여기도 이제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 뭐 어제 잠깐 반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네. 이게 역시 뭐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게임즈는 좀 그냥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자기가 이제 뭐 게임 오딘 아직도 매출 1위니까 뭐 이건 신작 게임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근데 뱅크는 다르죠. 뱅크는 금융사고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사실 그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게 9월 25일부터인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대출을 할 때도 소비자를 이제 보호하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를 뭐의 편익보다는 보호에 좀 방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규제들이 이제 작용할 텐데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카카오뱅크도 그렇지만 뭐 K뱅크도 있고 이제 앞으로 토스뱅크도 출범을 할 텐데 핀테크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존 은행들이 좀 못하는 부분에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좀 대출도 많이 만들고 그게 사실 인터넷 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어떻게 정부의 의견과 좀 약간 다르게 너무 신용이 높은 사람들, 고신용자들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뛸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했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또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생 회사가 뭔가 신용평가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무리하게 그리고 기존 은행과는 사실 업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저신용자부터 해버리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고신양자부터 한 거는 뭐 그건 나름 또 이해가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무 고신용자 위주로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좀 대출을 해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당 어쨌든 취지가 지금 안 맞았던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불편한 이슈가 있었고 또 이번에 카카오페이도 결국엔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라도 결국엔 이제 카카오페이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자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보험사 갖고 있는데 그 보험사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회사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자기 앱에다가 보험을 비교 판매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도 해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죠. 금소법에 의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려면 예를 들면 이거죠. 카카오페이 네가 직접 그냥 라이센스 따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딸 수 없잖아요, 지금.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방법은 이제 자회사로 돌리는 수밖에 없네요. 자회사가 직접 하는 거죠, 그냥.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보든가 카카오페이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앱을 그러니까 소비자는 불편하죠. 옛날에는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보험 상품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한 다리 건너뛰어야 돼요. 그리고 일부 상품들은 이제 뭐 반려견 보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안 하겠다. 결국 이 모든 게 이 금융회사, 그러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밖에 없다 보니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 있는 그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만 그동안 피해를 받냐.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이 제일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은행이 좀 상대적으로 이 영향에서는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지금의 어떤 좀 불안한 네네. 이슈, 이걸로 인한 주가의 어떤 조정, 이거는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떤 모멘텀을 찾고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나중에야 뭐 올라갈 수 있다고는 좀 보는데 문제는 적어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이게 또 선거하고도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치. 또 정치권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 대선 얼마 안 앞두고 사실 이게요. 카카오가 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슈가 되고 카카오가 너무 확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언론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까지 뭐 그러진 않았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터져버렸거든요. 한 번에 그냥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 선거랑 좀 연결을 짓는다면 내년 3월이 선거니까 그때까지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 타겟을 받는 게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의 주가 반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진 않다. 주주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주가가 작년부터 그 6배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른 상태. 이게 바닥이면 저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6배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슈는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린 요인이고 또 선거까지 껴있어요. 선거 껴있는데 확장을 한다? 무한 확장한다? 근데 골목상권 침해한다? 대선 주자들이 이거 가만히 두고 보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해소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카카오는 주가는 그냥 옆으로 갈 것 같아요. 마치 그 삼성전자가 지금 몇 달째 옆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러다 또 카카오가 어디 가겠어.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또 물타기를 하죠. 그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횡보하는 게 좀 가장 그 확률이 높지 않나.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가 시총이 12조 원 정도가 지금 날라갔어요. 그렇죠. 날라가서 충분히 반영은 됐고 김범수 의장이 또 약간 이제 기금 조성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닥은 쪘다. 그러나 올라가는 건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반면에 네이버는 좀 달리 봐야 될 게 네이버는 예전부터 규제를 이미 받던 회사예요. 맞아요. 그 골목상권 뭐 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뉴스 두들겨 맞고 그 예전에 부동산도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했잖아요. 그거 유료화하려다가 철퇴 맞아가지고 그냥 이제는 그냥 검색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네이버는 몇 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실상 그냥 확장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나마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네이버가 그 웹툰 같은 거 컨텐츠 그건 뭐 규제 이슈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그 쇼핑도 독점 플랫폼은 아니에요. 쿠팡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아마존을 걸고 넘어지는 게 미국은 사실 아마존이 독점이고 거의 뭐 50% 이상일 것이다 예상하던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쿠팡이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뭐 3분의 1까지 아니더라도 4분의 1 정도 될 거고 네이버가 한 4분의 1, 이베이가 그 밑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라 쇼핑도 뭐 규제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미 일본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를 그쪽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좀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회복은 좀 빠르겠지만 카카오는 조금 이게 완화될 때까지는 좀 불확실해서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네. 스스로 자정하는 어떤 그 그렇죠. 상황에서 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주주분들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속상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언젠가는 이거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도 지금 계속 두들겨 맞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게 더 심한 거죠. 사실 아예 야 그냥 하지 마. 아예 돈을 네. 혼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제 할 건 하고 이거 좀 가려서 하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카카오가 너무 그냥 달렸던 거예요, 사실. 질주를 너무 고속 질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이야 네. 뭐 가능성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지금 시간은 자리는 좀 걸릴 무리가 것 있다.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카카오 게임즈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운 어떤 게임 시스템 형태가 나오면서 네네.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지 못한 NC 소프트가 지금 두들겨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NC는 그러니까 사실 게임의 시스템보다도요. 뭐냐면은 너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돈을 좀 계속 쉽게 벌어. 네, 리니지 M하고 리니지 M2M인가요? 요 두 개는 게임이 물론 그래픽은 다르고 사실 그 스토리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게임 그 어떻게 그 과금을 하고 아이템을 얻고 그렇지. 내가 거기서 이제 그 리니지란 게임이 왜 흥행을 했냐면 인간의 욕망을 엄청 잘 알고 만든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뭐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을 한국에서 많이 가져도 그걸 과시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과시해서 막 남한테 갑질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근데 게임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힘 있으면 막 남 네. 뺏고 죽이고. 내가 제일 비싼 무기를 한 몇 억짜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당첨이. 근데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얻으면 진짜 거기서 왕이 되는 거야. 난 게임 진짜. 아이템이 몇 억씩 간다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리니지가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 왕의 권한을 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좀 잘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게임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잘 먹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출 순위도 1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아이템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예. 근데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또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되게 또 이게 아이러니한 거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왜 똑같은 게임 그래픽만 바꿔서 만들었냐 막 유튜브들도 막 뭐라고 하는데 매출 순위는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이러니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오딘이 1등이고요. 그 리니지 2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란히 2, 3, 4위에요. 매출 순위가.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망한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느냐? 이제 그런 게임은 우리 안 쳐주겠다 시장에서. 좀 다른 거 만들어 봐라.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게 이제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들은 좀 많이 화가 나 있고 거기다가 너무 기존의 게임과 펄어비스가 왜 주가 올랐냐면 도깨비란 게임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 게임인데 그래픽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너무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NC도 알 거예요. 근데 그렇지. NC 국내 1등 게임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력은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분명히 개발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주가는 저는 다 반영을 했다. 예,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하지만 네. 그거 가지고 또 주가가 안 상승하기는 돼요. 어렵다고 네. 봐야겠죠. 그게 뭐 금액이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그렇지.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중국에서 어쨌든 정신적 마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한국 게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을 좀 한 단계 예.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를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빈부격차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사교육도 사실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너무 과몰입하면 또 안 좋으니까 그치. 그런 것도 규제를 하는데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철저히 지금 규제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뭐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빈부격차가 사실 너무 커져버리면 중국의 또 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이 사실 이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엔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엔터 사업까지 막 건든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냐하면 사드 리스크 때문에요. 애초에 중국 매출은 이미 이 쪼그라들었어요. 다 반영이 됐다. 네. 특히 옛날 같으면요. 만약에 사드가 없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게 나왔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사실은 한번.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 뭐 드라마도 수출했죠. 게임도 괜찮았죠. 승인 많이 받았죠. 거기에 그 엔터사들도 많이 진출했는데 2017년 이후로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하고 싶어도. 그리고 파노도 지금 승인 지금 받는 것도 굉장히 미뤄두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검은 사막이란 게임이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게임 출시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게임 이슈는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게임 계속 신작 게임 나오잖아요. 그 게임이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데브 시스터즈 아시죠? 네네. 쿠키런 킹덤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엄청나게 폭발적 인기했는데 일본에서 지금 대박이 났대요. 일본에서. 일본 앱스토어에서. 주가 그래서 며칠 전에 상한가 한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외의 지역에서 히트 게임이 나오는지 그런 걸 또 면밀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